네, 이유 있는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고르십니까? 저희는 6가지 기준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실적과 가치, 수급과 뉴스, 산업과 차트, 이 6가지 이유를 기준으로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요. NH투자증권 영등포 지점 이현준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유 있는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을 이유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현대상사입니다. 현대상사. 자, 현대상사 하면 뭐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꼽히기도 하고 그렇죠? 최근에 좀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로 볼까요? 일단은 뭐 저희 기준에서는 실적하고 네. 뉴스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과 뉴스 보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뉴스 먼저 한번 볼까요? 예, 먼저 네. 뭐 뉴스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은 뭐 다들 아시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개성공단 설립 초기부터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진출을 한 기업이고요. 네. 또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이 일원화되기 전까지 이 대북 사업을 진행해 온 이력이 있는 대표적인 뭐 이런 어떤 현대 엘리베이터와 거의 동일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동시에 또 다수의 자원 개발 경험을 토대로 그 남북 경협도 사실 여러 가지 테마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북한 자원 개발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한번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면에서 남북 경협주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속해서 뭐 유엔 제재 해제와 맞물려서 기업들의 대북 사업 진행 과정 역시 무역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상사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뉴스들이 있고,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뭐 현대상사 예멘 사태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예멘 내전이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난민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예멘에 2,200억 원에 달하는 가스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7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광구가 위치한 예멘의 마리브 지역이 딱 그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이 분쟁적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네. 생산이 좀 계속해서 중단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작년부터 이제 스웨덴에서 평화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계속해서 좀 평화회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조금 발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극복이 가능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특히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예멘 사태로 플러스 알파 요인, 그리고 남북 경협도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과 예멘 사태 뉴스로 대표적으로 2가지를 들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플러스 알파가 될 뻔한 그 일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또 경색이 되면서 남북 경협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대표적으로 기대감만으로 이것도 오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좀 리스크로 꼽히기도 하는데, 두 번째 이유를 실적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뭐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양 캡티브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양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면서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을 541억, 그리고 순이익을 31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현주가 뭐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뭐 PL 6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이익으로 봐도 10배 수준의 적정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떤 네. 기업의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예멘 광구의 경우 네. 지금 이제 수익 기준에는 빠져 있습니다. 수익 네. 예상에는 빠져 있는데, 이 정상 가동된 2015년 1분기만 놓고 봐도 영업이익이 100억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연간으로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이제 붙을 수가 있는 기업. 지금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수익 기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예멘 사태가 이제 완화가 되고 네. 이 정상적으로 광구가 가동이 된다면은 연간으로 최대 1,000억까지도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감안을 했을 때 연간 200억 이상 예멘에서 좀 추가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남북 경협 모멘텀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를 통한 모멘텀과 실적 개선 가능성을 동시에 보유한 동사에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가격 35,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가격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남북 이슈가 한창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때에 비해서는 주가가 뭐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요. 최근에도 분위기가 좀 경색되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분위기가 좀 급반전되면서 최근 3거래일째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좀 안타깝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남북 경협에 이제 좋은 주식들이 좀 매몰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대로 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도 뭐 지속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남북 경협이 밀린 거지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남북 경협 이슈를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이고 이 부분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핵심 무기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어떤 남북 경협에서의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그중에서도 이런 실적과 모멘텀을 동시에 겸비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현대상사였습니다. 6가지 이유 실적과 가치, 수급, 뉴스, 산업, 차트 중에서도 실적과 뉴스 쪽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이고요. 한 종목 더 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 네. 어떤 이유죠, 이건? 유니퀘스트는 이제 가치하고 뉴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유니퀘스트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1993년도에 좀 시작된 기업이고요. 반도체 유통 서비스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엑시오스, 유비컴 그리고 드림텍, PLK 테크놀로지와 같은 5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 형식의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주사 특성상 이제 자회사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 받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유니퀘스트의 경우에는 이 장부 가치, 수익성, 성장성 모든 영역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 자회사 드림텍의 경우 이제 얼마 전에 상장을 했었죠.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매출액 6,800억, 영업이익을 406억을 거둔 알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력 사업 부문은 모바일 인쇄 회로기판 모듈,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 모듈, 자동차용 LED 모듈 등인데 특히 이제 스마트폰양 지문인식 모듈이 급성장하면서 2017년, 18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의 특성상 저평가 받는 경우가 많지만 유난히 모든 영역에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딱 뭐 저희가 지분 가치만 놓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유니퀘스트가 보유한 드림텍의 시가총액이 지금 유니퀘스트의 시가총액하고 딱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퀘스트가 이렇게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약 7개 정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유니퀘스트도 지금 별도로 봐도 연간으로 50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정확하게 이제 드림텍의 지분 가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저평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부분은 또 하나의 핵심 자회사 PL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가치가 0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PLK 테크놀로지의 경우는 이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이제 출발한 기업이고 에이다스 관련 국내 선두 기업이자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현대기아차의 에이다스 제품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인 로드스코프의 판매를 위해서 작년 7월에 해외 법인을 설립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자동차 모터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제 로드스코프 8을 발매를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전기차, 수소차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제 판단에는 이런 어떤 자율주행차 5G 시대를 맞아서 이 자율주행차 테마가 결론적으로는 한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인데 그중에 어떤 핵심 회사가 바로 PLK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말씀드린 대로 드림텍 지분 가치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별도로도 이익을 내고 있는 이 유니퀘스트의 가치 그리고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 PLK 테크놀로지의 가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로 3거래일째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꽤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목표 주가를 10,000원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6,000원대인데요?
지금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가 좀 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림텍도 지금 드림텍 주가가 좀 빠지면서 네. 유니퀘스트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드림텍 자체도 지금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14,000원 이하에서는 드림텍 자체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다만 지금 뭐 1개월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드림텍의 방향이 또 바로 잡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자율주행에 관한 이슈들이 나오고 네. 또 유니퀘스트의 어떤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유니퀘스트의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유 있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실적과 가치, 수급, 뉴스, 산업, 차트 6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유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의 종목 현대상사와 유니퀘스트였습니다. NH투자증권 영등포 지점 이현준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